네, 시작하겠습니다.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이란 주제로 브라운백 세션을 맡은 조형근입니다. 저희가 그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 세션을 기존에 좀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맡은 것도 어떤 개요적인 부분인데 기존에 했던 세션하고 좀 차별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션들을 보면 그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 가상화를 관련된 설명을 이렇게 하는 세션이 좀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세션은 그 기존의 인프라를 담당했던 엔지니어 입장에서, 제가 실은 오픈시프트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오픈시프트의 오픈 가상화를 얹은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저희같이 인프라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쉽게 좀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가교 역할을 좀 해줄 수 하는 세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게 그 결정자들이 어떤 뭐 시스템을 도입할 때 결정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뭐 그 기존의 부가 설명을 다 빼고, 그래서 기존의 가상화 플랫폼에 있는 가상머신을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옮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자신 있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다 커버가 됩니다 라는 정도의 어떤 전달을 좀 했으면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가상화 기술, 서버 가상화 기술은 실은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VM웨어 vSphere의 EXX도 4.0이 2009년, 지금 버전은 찾아보니까 이제 7.0 버전, 그리고 RHV, 네드의 대표적인 가상화, 서버 가상화 플랫폼인 네드의 버추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2.1이 2009년에 GA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4 버전, 이렇게 10년이 훨씬 지난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안정성 또한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제가 그 10년 전에 광주 통합전산센터, 지금은 광주 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때 근무할 때 보면 하이퍼바이저 한 개 위에다가 가상머신을 한 개 딱 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냥 물리머신 쓰면 되지, 저렇게 쓸 것 같으면 물리머신 하나 쓰면 되지, 왜 가상머신을 하나 올렸을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가상화를 하라는 압박은 있었고, 가상화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신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 위에 가상머신을 한 개 올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VM웨어 예를 들면 기술들은 굉장히 성숙해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그 VM이 쓰고 있는 스토리지, VM웨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 스토어가 풀이 차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물리머신의 스토리지가 풀 차게 되면 다른 스토리지를 붙이고 그쪽으로 데이터를 이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가상머신을 끄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VM웨어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술로 그냥 가상머신 운영 중에서도 가상머신의 그 디스크를, 운영되고 있는 디스크를 다른 스토리지로 옮기는 기술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운영하면서 편하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기술들은 이제는 우리 RHV를 포함해서 다른 서버 가상화 플랫폼에서 이미 다 구현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기발한 기술이 아니에요. 거의 다 이제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안정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상화 플랫폼에서 최근에 요즘은 컨테이너라는 기술들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왜 컨테이너가 대두가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인프라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인프라를 자기네들 클라우드 쪽으로 좀 옮겨서 리소스를 좀 확장해서 유연하게 뭔가를 쓰고 싶어 하는 욕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고 싶어라고 해요. 그랬을 때 가상 머신은, 가상 서버 플랫폼은 굉장히 무겁다는 거죠. 컨테이너는 쉽게 리소스를 그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옮길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객들은 해보고 싶어서 컨테이너가 좀 대두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신 기술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서버리스 같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가지고 올려보고 싶은데, 이런 것을 하기에는 또 가상 머신이 적절하지 않다. 컨테이너가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애플리케이션을 CI/CD로 이렇게 배포할 때 뭐 관리 뭐 쉽게 자동화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컨테이너의 굉장히 강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우,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고객들이 아무리 컨테이너가 좋다고 해서 컨테이너로 바로 옮겨갈 상황들이 안 돼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기술이 안정화되어 있는 가상화 플랫폼을 실은 많이 구축을 해져 있어요. 현재는 가상화 기술을 믿지 못하고 못 쓰는 고객은 없어요. 거의 하드웨어를 도입하기 하면 그것을 가상화 용도로 가상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위에 가상 머신을 올려서 서비스를 모든 것을 할 정도로 가상화 플랫폼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투자를 너무 많이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투자를 그냥 바꿔서 뭐 컨테이너로 간다? 그거 어렵죠, 실은.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셋들이 저같이 플랫폼에 아직도 머물러져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좋다라고, 컨테이너 플랫폼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한꺼번에 다 옮겨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컨테이너도 쓰고 싶고 가상화도 쓰고 싶어요, 한꺼번에. 이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 같은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가상화 서비스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원하는 거죠. 실은 뭐 우리가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 그랬을 때 한정된 금액에서는 짬짜면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사용해 보는 거겠죠. 그랬을 때 장점은 뭐 급격하게 가상 플랫폼을 다 버리고 컨테이너로 안 가도 되는 거죠.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그 가상화 플랫폼으로 도입했던 뭐 100대의 하이퍼바이저가 있다면 그중에 한 뭐 40% 정도를, 40대 정도를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 용도로 구성을 해서 일부 가상 머신들을 다 그쪽으로 마이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천천히 옮겨가면서 컨테이너도 쓰고 가상 머신도 쓸 수 있는, 천천히 이렇게 연착륙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이고, 또 뭐 기존에 그 윈도우즈 서버 같이 윈도우즈 서버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했던 것들을 컨테이너로 옮기기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윈도우 서버를 그대로 가상 머신으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제공해 주는 게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이죠. 그러면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아키텍처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그 가상화 플랫폼하고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좀 쉽게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가상화 플랫폼의 대표적인 제품이 네드앳 버추얼라이제이션 RHV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보면 그 기존의 물리 서버 위에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가상화 서비스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이퍼바이저거든요. 이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상화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하이퍼바이저는 크게는 뭐 RHEL이라고 하는 레드햇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안에 KVM이라는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RHVH라고 해서 레드햇 버추얼라이제이션 하이퍼바이저라고 해서 전체 OS를 설치 않고 하이퍼바이저 역할만 하는, 엔진 역할만 하는 것만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하이퍼바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로 비유를 하게 되면 차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엔진 위에 QEMU나, 여기 보시면 QEMU나, 죄송합니다. 뒤로. 여기 보시면 QEMU나 리버트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올라가는데요. QEMU는 이 가상화 엔진 위에 가상 머신을 에뮬레이트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뭐 차로 비유하면 엔진 위에 외관을 뭐 구성하는 범퍼나 문, 윈도우, 그리고 뭐 이런 시트, 이런 것들을 구성해주는, 외관을 구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QEMU이고요. 리버트라고 하는 것은 그 그 가상 머신에게 명령을 날려주는 API를 받아주는 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차로 비유를 하면 운전대 또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과 차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리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 위에 실질적으로 가상 머신이 구성이 되고, 그 가상 머신 위에 운영체제인 게스트 OS가 올라가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이제 기본적인 가상화 플랫폼, RHVL을 포함해서 뭐 VMware의 vSphere, EXX도 같은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컨테이너 플랫폼을 보면 물리머신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가상화를 만들어준 엔진이 하이퍼바이저였다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 엔진이, 컨테이너 엔진이 들어가겠죠. 그 대표적인 엔진으로는 우리가 엔진을 서비스 해주는 OS가 코어 OS인데, 그 안에는 파드맨이나 클라이오 같은 그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 런타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하이퍼바이저에 비하면 엔진에 속하는 거고요. 그 위에 가상 머신을 만들어주는 게 뭐 에뮬레이트 해주는 게 QEMU나 리버트였다면, 이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조정해주는 게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 위에 컨테이너가 올라가고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구조가 네드의 OCP 컨테이너 플랫폼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이 가상 머신이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플랫폼과 컨테이너 플랫폼을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컨테이너로 대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쏙 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가상 머신이 빠지고 가상 머신에 필요한 운영체제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컨테이너가 가볍다고 표현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 줄여서 OV라고 하는데, 이 OV의 구조는 컨테이너에 어플리케이션을 담았다면 OV는 컨테이너 위에 가상 머신을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필요했던 리버트나 QEMU가 필요했던 것들을 컨테이너에 담았고, 그 위에 가상 머신을 올려서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컨테이너 서비스도, 컨테이너에 애플리케이션을 담은 컨테이너 서비스도 하지만, 컨테이너에 가상 머신을 담은 VM 서비스도 같이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은 따로 뭐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OCP에 애드온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게 되면, OCP를 사게 되면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좀 어려워졌네요. 그리고 제가 5장하고 6장은 실은 그 인프라를 담당하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운영자의 장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사람의 어떤 그 OV로 갔을 때의 장점들을 설명을 좀 하려고 장표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장점이라기보다는 노래 변화가 굉장히 생긴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가상화 플랫폼 위에 기존에 어, 가상 머신을 만들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렸을 때는 이 애플리케이션 운영자가 가상 인프라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어떤 부탁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가상 머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가상 머신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뭐 데이터베이스나 웹아스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 어떤 것을 보안 패치를 해 달라. 버전을 업데이트 해 달라. 그리고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이 비드가 되어 있는 것을 배포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을 인프라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부탁하는 개념으로 접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 가상머신에 대한 어떤 인프라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제는 역할이 바뀌었다고 저는 봐요. 이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위에 VM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노래 좀 체인지가 바뀌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은 그 OV 위에 올라가 있는 가상 머신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인프라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오픈시프트 플랫폼에 대한,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 뭐 편하게 생각하면 그 애플리케이션 운영하는 사람이 그냥 가상 머신에 대한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자기가 가상 머신을, 예전에 인프라 운영자한테 부탁했던 것들을 편하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면 이 인프라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을 서포팅 해 주려고 하면, 인프라 담당자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결국은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롤에 대한 체인지를 좀 감안해서 결국은 운영을 할 때도 이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두 번째 하드로 던진 게, 그러면 기존의 가상화 플랫폼에서 했던 가상 머신을 그냥 OV 위에 가상 머신을 올려도 돼, 안 돼? 라는 이제 뭐 가장 높은 사람이 질문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이제 가상화 플랫폼 엔지니어들이 주로 많이 하던 작업들을 그러면 OV에서 할 수 있냐라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들을 해야지만이 대치가 되니까. 그랬을 때 제가 저 경험으로 이제 중요한 태스크들, 가상머신을 인프라 운영자들이 가상머신을 생성하고 뭐 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태스크들을 한번 정리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우선은 가상머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상머신을 만드는 작업, 뭐 가상머신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템플릿을 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많습니다. 이게 가장 뭐 흔한 방법이고 가장 편한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뭐 특정 가상 머신은 우리 CD로 설치하듯이 IS 이미지 가지고 한 땀 한 땀 설치해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상 머신을 크론을 떠 가지고 복제를 해서 그것을 좀 수정해서 쓰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가상 머신을 스냅샷을 떠서 본원을 가지고 또 만드는 기술, 또 뭐 이렇게 대표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4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가상 머신을 만드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OV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가상 머신을 뭐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기 할 경우에 가상 머신을 껐다가 켜야 되는 경우, 아니면 특정 패치를 하고 나서 보안 패치를 하고 나서 리부팅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스냅샷을 생성해야 되는 것, 어떤 작업을 위해서 스냅샷을 생성하는 경우, 이런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리소스가 부족했을 때 좀 추가하는 작업들. 흔히 많이 하는 게 디스크 용량이 줄어서 꽉 차서 가상 디스크를 더 붙여줘야 되는 하는 작업들. 그리고 혹은 NIC를 뭐 분류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경우들. 이런 리소스를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큰 작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상 머신 운영하는데 뭐 부팅을 뭐 PXE나 아니면 뭐 CD나 아니면 이미지로 부팅하는 부팅 방법을 바꿔주는 작업들, 아니면 가상 머신을 만들기 위한 템플릿을 만드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가상 머신을 다른 쪽으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에 접근해서 뭔가를 좀 트러블 슈팅도 하고 패치도 하고 이런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대표적인 작업이고, 그리고 가상 머신에 대한 어떤 리소스를 모니터링하는 작업들, 이런 거 작업들이 많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이 하는 작업들이 많이 없어야 되긴 하겠지만 트러블 슈팅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러블 슈팅에 대한 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벌써 24분이네. 트러블 슈팅에 대한 것은 다음 세션이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서 좀 빨리빨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상 머신 생성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템플릿을 만들어 놓는 작업이에요. 템플릿은 깨끗한 OS 이미지에 그 이미지가 올라가 있는 가상 머신에 대한 스펙들을 정의해서 그놈으로 똑같은 머신을 찍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템플릿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OV에서도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템플릿 안에는 그 가상 머신이 부팅해야 될 이미지 소스를 미리 넣어 놔요. 그래서 그거 넣어 놓고 그 템플릿을 그것만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템플릿을 갖다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위자드 형태로 한 땀 한 땀, 그러니까 뭐 템플릿을 선택하고 뭘 선택하고, 그러니까 가상 머신의 스펙, 우리가 플레이버라고 하거든요. 플레이버를 CPU는 몇, 메모리는 몇, 이런 것들을 한 땀 한 땀 선택, 디스크도 선택하고 네트워크도 선택하고 하는 위자드 방법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OV에서는. 그리고 그 특이하게 기존에 RHV에 없었던 걸로는 야물 파일을 편집해서 그냥 그 가상 머신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야물 파일을 편집해 가지고 이렇게 가상 머신을 만드는 장점은, 기존에 뭐 잘 모르면 위자드 통해서 한 땀 한 땀 하겠지만, 이제 좀 익숙해지고 우리가 많은 VM을 뭐 임포트를 시켜야 되거나 생성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일일이 이게 GUI 하면서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야물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배포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가장 많이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임포트 방법이 있어요. 임포트는 기존에 VM웨어에 있는 VM을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놈 VM웨어에 있는 VM, 그리고 RHV에 있는 VM, 그리고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 다른 버추얼라이제이션에 있는 VM들도 옮길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툴킷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상 머신을 생성하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을 생성할 때 부팅 소스로 쓰는 것들, 흔히 우리가
네트워크 부팅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PXE 부팅으로 써야 될 때 PXE 부팅 소스도 제공을 해주고, 물론 CD롬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큐카오 이미지도 부팅 소스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팅 소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 큐카오 이미지도 저희 그 홈페이지에 컨텐츠 허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PV에 이미 업로드,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쓸 때 연구 볼륨을 PV라고 하잖아요. 퍼시스턴 볼륨이라고 하는데, 그 볼륨에 큐카오 이미지로 미리 등록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 불러서 블러더 부팅 이미지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의 레지스트리에다가 올려놓고 그놈 불려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부팅 소스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 머신의 규격이잖아요. 요것들을 기존에 시니, 티니, 그리고 뭐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4가지를 기본으로 주기도 하고요. 그것을 사용자가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등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플레이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상머신의 네트워크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가상머신을 만들면 파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우리 오픈 V 스위치 기반의 OVN 네트워크를 파드한테 주는데, 그것을 쓸 수 있어요. 그것을 기본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가상화 플랫폼에서 쓰는 네트워크는 실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관리 네트워크, 실제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그 백업 나스를 위한 네트워크, 이 3가지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만들었어요. RHV 같은 경우는 이 3가지 네트워크를 VLAN 기반의 브릿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 기능을 OV에서도 별도의 브릿지 네트워크를 붙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가상 머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브릿지 네트워크 태워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가상 머신을 옮기는데 별 네트워크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상 디스크는 굉장히 추가가 그러니까 작업이 많이 되는 요소입니다. 실은 쓰다 보면 용량이 늘어나면 가상 디스크를 추가해야 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이 작업도 OV에서는 가상 머신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를 추가할 수 있게 핫애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 디스크를 추가하게 되고요. 이 디스크는 결국은 파드 이미지가 저장되는 퍼시스턴트 볼륨 PV 안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상 디스크가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이닛은 우리가 가상 머신이 부팅할 때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들을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어떤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를 원래는 우리가 가상 머신의 패스워드가 삽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스워드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SSH 키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호스트네임 같은 것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들. 제가 OV를 테스트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상 머신에 가상 이미지의 유저는 클라우드 유저라고 하는 계정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그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는 기본으로 클라우드 이닛을 사용하지 않으면 랜덤하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클라우드 이닛에 제가 원하는 패스워드, 쉽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삽입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상머신 생성에 아까 임포트 기능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VM웨어, RHV,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에 있는 VM 이런 것들을 다 임포트 할 수가 있고요. 또 기존의 큐카우 이미지 같은 것들을 PV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그 임포트 방법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다 임포트를 하게 되면 그게 PV에 다 저장이 돼서 그것을 부팅 소스로 이렇게 불러와서 서비스 가상 머신이 부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가상 머신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존에 운영하는 가상화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기존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는 제공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상머신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굉장히 중요하죠. RHV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 별도의 어떤 창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지만 OV에서는 그 대시보드 안에서 직접 웹 콘솔 안에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CPU,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에 대한 IO를 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QEM 게스트 에이전트라는 게 설치가 돼야지만 이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공해주는 이미지 안에는 큐카이 이미지 안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팅 소스로 해서 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가상머신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이 바로 활성화 된다라고 활성화 됩니다. 그리고 가상머신 관리는 뭐 기본적으로 뭐 스토어, 리부팅 이런 것들 그리고 스냅샷, 크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이런 작업들은 운영자가 이 웹 콘솔 안에서 쉽게 클릭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머신의 배치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 이 배치라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존의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내 가상머신이 어떤 하이퍼바이저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하이퍼바이저에 배치가 돼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 플랫폼은 애피니티 기능이라는 애피니티 또는 안티 애피니티 기술들을 가지고 배포를 해요. 예를 들면 웹 서버가 두 대가 있으면 두 개를 클러스터로 묶어놨을 때 같은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이퍼바이저가 죽어버리면 두 개가 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이퍼바이저가 각각 다른 곳에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이런 기술들도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는 제공을 해줘요. 배치에 대한 거. 내가 원하는 운영자가 원하는 하이퍼바이저 위에 뭐 하이퍼바이저라고 할게요. 제가 엔진 위에 컨테이너를 배치할 수 있는 기술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가상머신이 생성되면 가상머신을 관리하는 운영자가 가상머신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SSH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바쁘다고 하면 웹 콘솔 안에 있는 콘솔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데 별 문제는 없고요. 특이한 것은 버트 CLI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RHV 같은 경우는 CLI 툴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오픈 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은 버트 CLI라고 하는 커맨드 툴을 제공해 줘서 그걸 가지고 VM을 켜고 끄고 마이그레이션하고 뭐 콘솔로 접근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써봤는데 저희가 버시 명령어 KVM 위에 가상머신을 관리하는 버시 명령어가 있잖아요. 버시 명령하고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질감 없이 저는 좀 구현을 해서 좀 써봤습니다. 매트릭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CPU 메모리에 대한 성능을 뭐 1시간, 6시간, 24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기존의 RHV하고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 OV하고 어떤 기능 차이를 한번 제가 설명했던 걸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실은. 뭐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제가 쭉 나열해서 설명을 들은 것을 보셨듯이 특별한 기능들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상머신 생성에서는 OV에서는 얌을 가지고 코딩을 해 가지고 가상머신을 만드는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상머신 운영할 때 가상머신에 접근하는 방법도 뭐 아까 RHV 같은 경우는 CLI 툴이 없었는데 그 OV 같은 경우는 버트 CTL이라는 툴로 제공을 해주는 이런 장점들이 좀 보였습니다. 뭐 특별하게 더 세밀하게 좀 따져보면 뭔가 가상화 플랫폼하고 컨테이너 플랫폼, OV 플랫폼하고는 좀 상이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태생 자체가 가상화 플랫폼을 위한 어떤 제품이고, OV 같은 경우는 오픈시프트라는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애드온 되어 있는 어떤 기능을 더 추가한 거기 때문에 속성은 컨테이너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간에 분명히 제품 간에 세밀한 차이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최고 책임자가 우리가 OV를 도입했을 때 돼 안 돼라고 말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